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는데요. 대구 12곳 모두에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개혁미래당, 내일 창당하는 가칭 개혁미래당이 창당대회를 하루 앞두고요.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이 두 소식 준비했습니다. 먼저 대구를 찾은 이준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욕먹을 소리 많이 합니다. 지금 욕을 먹고 나중에 30년 뒤에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. 저희는 더 크게 얘기할 겁니다. 더 센 소리 할 겁니다. 왜냐? 저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키 174cm에 121.2kg 가는 고도 비만자까지 징집해가지고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. 예, 윤 대표님. 예. 뭐 30년 후에 꼭 필요한 정책이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.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대구의 12개 지역에 모두 후보를 내는 것은 거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장밋빛 전망을 띄웠는데, 제가 조금 전에 목소리 들었습니다만 이 뭐 여군 문제, 앞으로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니까 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긴 합니다. 근데 거기에서 보면 키 174에 몸무게 121kg 나가는 고도 비만자들까지 징집해서 이게 되겠느냐. 예. 이거는 혹시 뭐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냐. 이거 또 갈라치기 아니냐.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가면 안 되는 거냐. 남자들만, 여자들은 뭐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거냐. 뭐 이렇게 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존 정치권이 이렇게 덜컥 받기가 어렵고 좀 다루기가 되게 예민한 문제들을 계속 던짐으로써 이슈를 계속 그 개혁신당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. 전략이죠. 근데 이 정책 자체는 물론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한 번쯤은 토론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,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그 목적이라기보다도 지금 대구를 계속해서 이제 공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정통 보수의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보여요. 그래서 그동안 이런 거죠. 뭐 대구가 이제 뭐 많이 힘들다, 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해준 게 뭐가 있냐. 대구도 이제 새로운 상황을 바꿔야 된다. 이런 이제 물갈이론을 말하는 것인데,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이제 상당히 거세게 비판하는 분인데, 그러면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과거 그 2016년 총선 모델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과연 호남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면서 예.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성공을 거뒀잖아요. 욕하면서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이준석 대표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대구, 경북대, 영남대, 계명대 나와서 좋은 교육 받고 구미나 포항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살고 대구에 돈 쓰는 식으로 소비 도시로 유지되던 것이 대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. 자, 영남대 로스쿨 교수였던 서정욱 변호사님. 이제 어쨌든 대항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이렇게 대구가 축소돼서야 되겠느냐. 지금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만나려는 그 또 팔아먹는 시도가 있다라고 지금 또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했어요.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고,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텐데 그 소식은 없잖아요.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보름달처럼 정치계에 입문했던 거죠. 지금은 이제 자산 다 까먹고 초라하게 초승달로 빠졌지만 창당까지 했는데. 예? 창당까지 했잖아요. 그래도 이제 정치 입문을 화려하게 보름달처럼 한 건 맞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? 탄핵에 앞장서고 당 분열해서 나가고, 오히려 이제 박 대통령 등에 칼을 꼽은 이게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해도 절대 안 만나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다음에 대구에 대해서 자꾸 이게 뭐 낙후된 소비도시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,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. 그럼 대안이 뭐냐? 대안이 뭐냐? 없잖아요. 그럼 뭐 대구를 어떻게 본인은 발전시킬 수 있는지. 그러니까 개혁신당 비판을 대표들이 많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구체적인 뭔가 이게 공약이나 대안이 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보이고요. 지금 이제 대구에 12개 다 낸다잖아요. 옛날에 허경영 정당도요, 전국에 다 냈습니다. 대구에 12명 공천한 데서 전 당선자는 안 논다. 이렇게 봅니다. 예. 자,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갤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3지역 정당까지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,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35, 국민의힘 34, 개혁신당 3,
이낙연 신당 3 이렇게 나왔고요. 없음이 17%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사실 개혁신당의 지지율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실망할 법한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 말고 요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대구 경북,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.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호남이나 비슷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7% 그나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아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김영준 의원 보시기에는 네. 개혁신당이 대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12석 다 내면 가능하겠다. 그리고 또 대구에서 혹시라도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받아서 출마를 시키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저 표를 가지고 저렇게 희망 섞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갈수록 대구 유권자들도 사표 심리 때문에 저 표의 구성의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.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에도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실제 지역에 낸 후보의 경쟁력은 상당히 양당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았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후보를 다 낼 수 있을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예.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, 혹은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 지지율조차도 심상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